안녕하세요. 저는 언리얼 엔진을 활용한 국내 건축 분야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 레이존 대표 구영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 앞에서 이미 기술적인 부분들은 전문가분들께서 많이 다뤄주셨습니다. 언리얼 엔진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제가 직접 건축 콘텐츠를 만들면서 실무자들과 같이 계획하고 적용시키면서 고려할 부분들과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히 이야기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처음에 언리얼 엔진을 사용해서 만들었을 때 언리얼 엔진 버전이 4.12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지금 벌써 4.24가 나왔고 좀 전에 바로 앞전에서 강의해 주신 내용들은 정말로 건축에 꼭 필요한 분야이기도 하고 굉장히 좋은 기능들을 많이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많이 못 느끼실 수도 있긴 하지만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교정 중에서 발음이 조금 셀 수 있으니까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레이존이 어떤 회사인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컨텐츠 제작 시 고려할 점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리며 저희가 진행했던 프로젝트들에 대한 사례와 거기에 있었던 에피소드들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저희가 같이 일하는 클라이언트와 파트너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 언리얼 빌드 건축 2019이기 때문에 건축 분야에서 같이 풀어야 할 문제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존은 건축 시각화 토탈 솔루션 기업입니다. 새로운 건축 경험은 디자이너라는 슬로건 아래 저를 포함한 임직원분들이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타사 게임 엔진과 언리얼 엔진 사이에서 고민하던 중 언리얼 엔진의 강력한 기능과 또 확장성에 매료되어서 언리얼 엔진으로 콘텐츠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레이존은 기술이 뛰어난 회사는 아닙니다. 기술이 뛰어난 회사는 정말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레이존은 특별한 아이디어로 레이존만의 색깔을 가진 건축 콘텐츠를 기획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레이존은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도 동시에 같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제작 시 중요하게 고려할 점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기초적이고 기본적이긴 한데 대부분 여기 오신 분들이 콘텐츠 제작자이실 수도 있고 아니면 활용하실 분들이기도 하지만 놓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챙겨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관점의 차이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클라이언트, 일명 이제 저희한테 일을 주시는 분들은 보다 많은 걸 보여주고 싶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최종 콘텐츠를 사용하는 최종 이용자분들은 얻고 싶은 정보가 따로 있습니다. 또한 개발자는 하고 싶은 것과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비슷하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사례를 소개해 드리면서 관점의 차이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콘텐츠는 쉽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게 개발 및 디자인되어야 합니다. 합수 시간은 빨라야 하며 한번 익히면 금방 익숙해져야 되고 불필요한 과정들은 없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아마 UI, UX가 굉장히 중요하게 될 텐데요. UI, UX도 중요하지만 기획 단계에서부터 어떤 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최종 소비되는 디바이스에 대해 생각하고 만들어야 합니다. 저희가 이따가 저희 사례를 보면 키오스크와 HMD 두 가지 콘텐츠를 설명을 한번 드릴 텐데요. 키오스크용 콘텐츠를 만드는 경우에는 최종 소비되는 키오스크 화면 사이즈는 어느 정도인지, 터치 방식은 정전식인지 아니면 IR 방식인지, 멀티 터치를 지원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키오스크 체험 시 화면의 각도는 몇 도인지 정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HMD용 콘텐츠의 경우에는 요즘 HMD 콘텐츠 같은 하드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기능들도 거의 비슷비슷하고요. 해상도 또한 비슷하지만 가장 크게 건축 쪽에서 고려해야 될 것은 스탠딩 세팅을 할 것인지 룸 스케일 세팅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 이유인 경우는 처음에 HMD 버전용 VR 콘텐츠를 접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은 어지럽지 않을까. 또한 체험하신 분들도 고성능의 HMD 버전보다는 약간 좀 모바일에 최적화된 단적인 예를 들면 S사의 그런 그 핸드폰을 연결해서 하는 그런 VR 같은 경우를 사용하신 분들은 어지럼증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호소를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사용하는 HMD용 그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거부 반응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그런 것들을 좀 상쇄시킨다 그러면 저희들은 룸 스케일 세팅을 해서 개발하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건축 콘텐츠다 보니까
게임이나 다른 콘텐츠와 달리 그 실제 스케일에 맞는 콘텐츠 제작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룸 스케일 세팅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HMD 버전의 경우 언리얼에서 지원하는 그 렌더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디퍼드 렌더러와 포워드 렌더러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의 특징이 명확하게 있고 그 다음에 그 특징에 따라서 어떤 렌더러를 결정해서 사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물론 공식적으로는 포워드 렌더러가 HMD용 VR에 최적화되어서 만들어진 렌더러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해 좋기는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제가 이 뒤에 사례를 말씀드려서 설명드리겠지만 실무를 진행해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 기능적인 부분보다는 전체 프로세스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결정을 해서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또한 모바일까지 생각을 하신다 하면 가장 크게 나눠지는 것이 iOS 장비인지 아니면 안드로이드 장비인지에 따라서 개발 계획과 기획 자체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다 알고 오셨겠지만 언리얼 엔진의 최대 장점은 다중 플랫폼과 멀티 디바이스의 개발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한 언리얼 엔진 자체에서 개발을 해서 특별한 옵션들을 조금만 더 만져주면 어느 디바이스든 그다음에 어느 플랫폼든 다 나갈 수 있다는 게 언리얼 엔진의 장점이기 때문에 계획만 제대로 잘 세우시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가 진행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건축 프로젝트의 경우는 대부분 저희가 건설사들이나 시행사들과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다 보니 보안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앞으로 사례를 보여드리는 부분들도 특정 로고나 그 특정 건설사를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저희가 좀 그 블러 처리를 하고 보여드리는 경우가 있지만요. 혹시라도 브랜드가 노출되거나 그런 경우는 사진 촬영이나 그런 거에서 외부로 노출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키오스크로 제작된 콘텐츠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분양용 단위세대 VR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이어서 재건축 수주용 콘텐츠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저희 레이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레이존은 건축 콘텐츠를 만들고 있지만 주로 주거용에 많이 최적화되어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키오스크용으로 분양용 단위세대 VR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재건축 수주용에 대한 특화 콘텐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양용 단위세대 VR 콘텐츠는 저희 레이존에서 제작하는 콘텐츠 분량의 한 60-70%를 차지하는 굉장히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콘텐츠입니다. 일반적인 모델하우스는 특정 공간에 선별된 타입만 건립하여 고객에게 제공되어지지만 분양용 단위세대 VR은 미건립 단위세대를 터치 기반 디지털 콘텐츠의 장점을 활용해서 고객과 직접 상호작용하는 고품질 단위세대 VR 콘텐츠 체험을 제공합니다. 분양용 단위세대 VR을 개발하게 된 개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처음에 의뢰했던 게 단위세대 타입이 너무 많아서 건립세대로만 하는 서비스하기 문제가 많은 프로젝트에 투입되기 위해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아파트 단지 분양을 가보시면 단위세대 타입이 많은 정도는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타입이 되고요. 건립세대 같은 경우는 보통 소형평형, 중형평형, 대형평형에서 보통 3가지, 조금 더 추가가 된다 그러면 뭐 중형평형에서 약간 타입이 여러 가지 있는 것들을 해서 보통 4개에서 5개까지 정도까지 건립세대를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번에 작업하게 된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블럭과 오른쪽에 있는 블럭 다 합쳐서 대략 단위세대 타입만 80개에서 한 100개 정도가 됐었고요. 2형 타입들과 옵션들까지 합치면 거의 한 150개가 넘는 굉장히 많은 타입들이었습니다. 보통 모델하우스에서 분양을 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하는데 건립세대를 아무리 많이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2형 세대들이 있는 경우에는 결국은 건립세대가 아닌 비건립세대 같은 경우에는 건축 축소모형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했었습니다. 근데 축소모형도 결국은 모델하우스 내에서 공간을 차지하는데 80개, 100개씩 되는 축소모형을 만들어서 배치하기도 힘들고요. 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보통 축소모형들은 벽에 부착을 해서 위에서 보는 형태의 서비스를 하게 되었는데 그런 부분도 공간을 차지하는 부분도 있어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콘텐츠로 만들어서 단위세대 VR 형태로 사람들한테 비건립세대도 많은 정보를 주고 그렇게 하려고 했었던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계획을 그렇게 잡았고요. 결과는 굉장히 매우 만족스러웠고 이 프로젝트로 인해서 저희 레이존은 앞으로 계속 이 해당 건설사와 계속 꾸준하게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초기 개발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이언트도 그렇고 개발자인 레이존도 정말 많은 기능을 담으려고 했습니다.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시안들도 있었고요.
그 단위세대 타입들의 특장점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하고 체험할 수 있게 기획이 되었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드리면 뭐 요즘 이제 타워형 단위세대와 뭐 판사형 단위세대 같은 경우 특장점들이 분명한 게 있고요. 뭐 판사형 단위세대 같은 경우에는 뭐 마통풍 구조라든지 아니면 환기라는 것들을 좀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지금 시연에 나오시는 것처럼 평면 이미지로 보여주든지 아니면 스케치 이미지로 보여줘야 되는지 아니면 이거를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단위세대 VR 내에서 애니메이션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지 또 이 단위세대의 특장점을 텍스트 형태로 보여줄지 아니면 또 아이콘 형태로 보여주고 특별한 애니메이션으로서 보여줄지에 대한 것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들은 전부는 아니지만 저희가 이 단위세대 VR을 개발하기 위해서 투자한 시간은 대략 한 6개월 정도 소요됐고요. 6개월 동안 많은 프로토타입을 만들었고 지금 보이시는 것들은 굉장히 그 중에 몇 개 안 되는 프로토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UI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데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키오스크 타입의 컨텐츠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는 일단 터치 인터페이스가 기본이기 때문에 터치 인터페이스를 만들 때 키오스크의 크기라든지 그 다음에 키오스크가 서비스되는 그 설치되는 각도라든지 그다음에 UI의 그 배치라든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초기 콘텐츠의 단위세대 조작 화면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한 6개월간의 그 시험을 통해서 최적화된 콘텐츠이고요. 보시면 조작할 수 있는 아이콘들은 중앙 하단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 중앙 하단 배치되어 있는 아이콘 오른쪽에는 일반적으로 많이 보시는 옵션 타입에 대한 것들, 뭐 남녀 분리형 드레스룸이라든지 와이드 다이닝이라든지 침실 확장형이라든지 그런 것들의 공간 옵션에 대한 것들도 선택을 해서 변화가 되는 모습을 사용자한테 보여줄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좌측 하단에는 해당하는 단지 내에서 이 타입이 위치하는 키맵을 보여주게 되고 오른쪽 하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운데 있는 가구 버튼과 사람 버튼을 눌렀을 때 임의적으로 가구와 사람이 배치가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 아이소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크기가 되는지에 대한 스케일감을 알려주기 위한 정보였습니다. 그래서 우측 하단에는 성인 남자와 성인 여자, 그다음에 그 아이의 키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고 또한 저희가 이따가 UI 부분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비슷한 타입들 같은 경우는 중앙 하단에 탭을 이용해서 메인 화면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로바로 스위칭할 수 있게 UI를 구성했었습니다. 근데 이건 초기에 진행됐던 콘텐츠고요. 이것도 많이 이렇게 줄였던 내용들인데 오른쪽에는 최근 콘텐츠를 보시면 굉장히 뭔가 심플하고 보여주는 것이 없습니다. 아이콘만 보셔도 기본 4개 있었던 거에 3개로 줄었고요. 그래서 결국 아이콘 통합, 그 다음에 사람의 뭐 정보라든지 그런 것들도 제공을 안 하고 굉장히 심플하게 됐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관점에 따라서 처음에는 클라이언트가 이런 걸 다 보여주자고 여기 나와 있는 것 더 많은 걸 보여주자고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런 정보들을 이용하는 빈도수가 굉장히 적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개발 입장에서도 더 많은 걸 보여주고 싶었지만 결국 사용자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시고 약간은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거의 저희가 최근에 나갔던 콘텐츠 같은 경우는 맨 우측에 있는 것처럼 굉장히 심플하고 간략하게 제공이 되어 있고요. 단적인 예로 이거를 활용하시는 분들을 자세히 보았더니 저희 뭐 여기 있는 분들 건축 전공이시면 아이소나 뭐 평면에 대한 느낌들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저희는 아이소 형태로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거 굉장히 원해서 그걸 3D를 이렇게 보여줄게 제공을 해드렸는데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탑뷰에서 보시면서 평면 형태로 보시면서 공간에 대한 내용들을 보시는 내용들이 한 70% 이상이 넘었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콘텐츠도 익숙해지고 그러시면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구성하는 분양용 단위세대 VR 기본 레이아웃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양한 단위세대 타입의 빠른 열람을 위해서 2depth의 얕은 구조를 가지고요. 그 2depth의 얕은 구조를 하기 위해서 기획 및 개발 디자인되었고요. 또한 터치 조작 영역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 하단에 집중시켜서 손의 움직임을 최소한으로 했고요.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사용할 것 없기, 남녀노소, 뭐 할머니, 할아버지 사용 구분 없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단에 배치를 했습니다. 또 중요한 이유로 하단에 배치한 이유는 조작을 하면서 컨텐츠의 화면을 방해받지 않는 위치를 잡았던 게 컴퓨터 하단이었고요. 또한 저희가 사용하는 게 실질적으로 지금 대부분 사용하는 컨텐츠의 화면 스크린 사이즈가 49인치입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뭐 40인치부터 65인치까지 다 테스트를 해봤는데 일반 성인이 서서 터치 조작으로 했을 때 가장 큰 화면에서 정보를 제공받고 터치하는데 무리가 없는 사이즈가 49인치였습니다.
단위세대 VR 콘텐츠의 전체 구획을 할 때 저희는 이렇게 단순하게 순서도처럼 계획을 짭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올해 한 10월쯤에 분양했던 신일건설과 같이 작업했던 것들인데요. 그 메인 메뉴에 보시면 메인 화면과 단위세대 선택 화면에 예전에는 단위세대 타입만 선택하기 굉장히 심플하게 갔었는데 이때 신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컨텐츠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어서 여기에 그 분양용에 썼던 CG 이미지도 같이 슬라이드 되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셔서 배경으로 분양 CG가 슬라이드 되게 돼 있었고요. 예전에 그렇게 안 했던 이유는 다른 그 클라이언트 분들께서는 심플하게 다른 거 없이 세대만 선택할 수 있게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던 경우입니다. 그다음에 메인 화면에서 단위세대 선택을 하면 아까 보셨던 되게 단촐한 그 단위세대를 선택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고요. 처음에는 이 조작 화면에 대한 것들을 옆에 안내하신 분이 설명을 해주거나 아니면 출력을 해서 키오스크 옆에다 붙여놨었는데요. 진행을 하다 보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희가 아예 콘텐츠 내부에 지금 중앙에 좌측의 중앙에 보시면 그 콘텐츠 조작 방법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 콘텐츠 조작 방법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터치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터치 방식과 핀치티즘을 사용하고 있고요. 패닝에 대한 부분만 멀티터치를 활용해서 투터치로 해서 진행을 하는 걸로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던 사용자 경험과 그 다음에 중앙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터치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그 메인 화면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단에 있는 탭으로 다른 방향을 움직일 수 있는 것들로 해서 보통 사용하신 분들은 5분도 안 걸리고요. 보통 1, 2분 정도면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직접 이용하신 분들이 이런 얘기도 하세요. 뭐 별거 아니네. 되게 단순하게 돼 있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일단은 사용하시는 분들의 한 70, 80%들을 만족을 시키려면 약간은 쉽더라도 이해하기 쉽고 작용하기 편한 걸로 작업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막 복잡하게 멀티터치 집어넣어서 뭐 기능들도 막 구현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결국은 넣어놔도 이용을 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 보니 그런 분들은 약간 특정 프로젝트의 특정 기능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세대 VR 콘텐츠 제작된 거 동영상을 한번 플레이 동영상 보실 텐데요. 저희가 굉장히 좀 이렇게 짧게 지루하실 것 같아서 짧게 편집을 했고 타입에 관련된 것들은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위세대 타입이 일반적으로 들어간 일반형 타입이 있습니다. 복층형이 아니라 일반 단층형으로 되어 있고요. 가구 버튼과 사람 버튼을 활용해서 스케일감을 미리 보실 수 있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핀치티즘을 해서 할 수가 있고요. 다음 같은 경우는 복층형 구조를 가진 아파트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층형 구조를 같이 볼 수 있는 컨텐츠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공간 옵션들에 대한 것들을 누르면 방금처럼 바뀐 부분에 대한 파란색으로 표현이 되면서 바뀐 부분을 직접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구성도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옵션에 대한 것들도 많이 나오고 직접적으로 가구 배치된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저희가 한 2년 전에 작업했던 건데요. 고품질의 인테리어를 미리 보여주는 컨텐츠였습니다. 이거는 사실 분양용에 쓴 적은 딱 한 번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 결국 저희가 하는 이 분양용 단위세대 VR 컨텐츠는 저가형 제품이다 보니까 일단 예산 자체가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방금 좀 전에 마지막에 보셨던 그 고퀄리티의 컨텐츠 같은 경우는 결국 예산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힘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이따 마지막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제작 기간에 그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보실 것은 저희가 지금 분양용 단위세대 VR을 현장에 적용해서 실제로 현장에 납품하고 사용자들이 이용하는 모습들을 찍었던 것들이고요. 여기 보이는 것들 말고도 굉장히 많은 현장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타입으로 제공이 됐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요 사진에서 맨 좌측 하단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키오스크의 각도가 한 4가지 정도가 돼 있었습니다. 이게 거의 저희가 한 2번째 정도로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콘텐츠인데요. 키오스크를 시범적으로 해보기 위해서 90도, 60도, 15도, 30도의 키오스크 각도를 조정을 해서 체험을 해보고 저희가 결국 결과적으로 결정된 건 거의 30도 정도의 각도가 체험하시는데 제일 좋다라는 거였고요. 단점이라면 모델하우스이기 때문에 조명들이 굉장히 많이 달려 있어서 항상 30도 정도의 키오스크 화면에 조명이고 반사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현장에 가서 그쪽 라인에 대한 조명들은 꺼져서 직접 체험하시는데 문제가 없도록 조정을 하고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번에 말씀드릴 것은 수제형 VR 컨텐츠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제형 VR 컨텐츠는 일반 분양용이 아니고 재건축 수준에 사용한 컨텐츠로
재건축 전의 현재 모습과 재건축 완료 후 미래의 모습을 비교 체험하는 콘텐츠와 단지의 특장점을 설명하는 특화 콘텐츠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수지용 VR 콘텐츠에서 재건축의 현재와 재건축 완료 후 미래를 비교할 수 있는 현재 미래 콘텐츠는 두 상황의 차이를 실감할 수 있게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동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사용자들이 학습하는 데도 오래 걸리지 않고요. 굉장히 편하게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콘텐츠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리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콘텐츠 동영상이 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타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좌측에 보이는 현재 모습은 저희가 드론으로 360도 촬영을 한 이미지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360도 VR은 저희가 그 파트너사와 협력을 해서 360도 이미지를 찍어낸 이미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돌려서 두 가지를 비교를 하실 수도 있고요. 중간에 모드 전환 버튼을 눌러서 하나에 비유해서 두 가지 모습을 스와이프해서 직관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는 콘텐츠입니다. 보시면 왼쪽은 현재 지금 항공사진 현장 사진이고요. 오른쪽은 CG로 만들어낸 사진입니다. 이 콘텐츠 같은 건 한 2년 전에 만들어진 거라서 콘텐츠 약간 퀄리티 좀 떨어지고요. 방금 보시는 것처럼 모드 전환을 통해서 좌우 스와이프를 해서 현재와 미래를 사용자가 직접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수준에서는 보통 건축 모형을 제작하기 힘든 점이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모형을 만들지도 않고 실제로 지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조망에 대한 부분들도 해결해 줄 수가 없었는데요. 저희가 만든 이 현재 미래 콘텐츠로 실질적으로 수준에서는 조망에 대한 콘텐츠도 조망에 대한 수요도 충족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완공 전과 완공 후의 모습을 비교해 주면서 클라이언트들과 사용자분들한테 굉장히 극찬을 많이 받았던 콘텐츠이며 사용하기 굉장히 편리합니다. 보시면은 1분, 2분이면 바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기능은 현재 특허 출원 중에 있습니다. 재건축 단지의 특장점을 보여주는 특화 콘텐츠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정도로 나눠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지금 이 4가지에 대한 것들 다 한번 콘텐츠를 제작을 해봤고요. 수직 조망이라든지 자연 조경, 그 다음에 단위 세대 특화에 대한 부분들, 또 커뮤니티 특화에 대한 부분들을 콘텐츠로서 어떻게 보여줄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는 고민을 하고 그것들을 굉장히 심플하게 풀어봤습니다. 먼저 수직 조망에 대한 특화 콘텐츠를 보시겠는데요. 먼저 동영상 보시고 설명을 한번 드리면 층에 따른 층별 조망을 360도 VR로 보여주기도 하고요. 해당 층에서 보이는 조망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또 해당 높이에서 단지의 전체적인 조망을 같이 보여주면서 그 사용자들한테 궁금증에 대한 것들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콘텐츠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360도를 다 돌아서 다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보면은 엘리베이터 버튼처럼 누르시면 해당 층수로 올라가고 그냥 올라가면 또 단조로울 것 같아서 올라갈 때마다 날씨의 변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높이 올라가서 단지에 대한 부분도 다 전체적으로 볼 수 있게 구성한 콘텐츠였습니다. 다음은 커뮤니티 특화에 대한 콘텐츠입니다. 클라이언트는 사실 보여주고 싶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단지를 이렇게 보통 건축 설계를 하시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보여주기 싫은 부분들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 360도 콘텐츠를 만들고 VR 콘텐츠를 만들어서 제일 많이 얘기를 들었던 부분들은 뭐냐면 이렇게 하면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다 보이지 않느냐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좀 없애고 그 다음에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얼마나 더 많은 부분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다가 만들어낸 콘텐츠인데요. 되게 단순합니다. 클라이언트가 보여주고 싶은 동선 부분을 저희가 공간을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 드렸으며 그 이동할 수 있는 부분, 이동해서 멈춰진 공간에서 360도를 볼 수 있는 콘텐츠고요.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콘텐츠이며 반응 또한 매우 좋은 콘텐츠입니다.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단지 내의 공간을 어느 정도 높은 높이에서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중앙 하단에 있는 바를 드래그를 하시면 저희가 정해놓은 공선으로 미리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동을 하신 후에 또 거기에서도 똑같이 360도로 해당하는 단지의 내부를 감상하실 수 있는 콘텐츠입니다. 이번에는 HMD 콘텐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HMD 콘텐츠는 저희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레이준에서는 초기에 만들었던 오션 테라스 콘텐츠와 가장 최근에 만들었던 레미안 콘텐츠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션 테라스 콘텐츠는 초기에
기획을 했을 당시에 무려 한 15분 정도의 체험 시간이었습니다. 4가지 아이템이 있었고요. 굉장히 저희는 이게 저희 레이저노스는 거의 처음 하는 HMD 콘텐츠였고, 그 다음에 그 해당하는 것에서 처음이라는 것과 굉장히 의욕도 앞서 있었던 콘텐츠였는데요. 결국 아시겠지만 15분이라는 체험 시간은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아이템을 아무리 많이 넣는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좀 지루할 수 있는 거였는데, 결국 최종 콘텐츠는 7분의 체험 시간과 2개의 아이템으로 최종적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개발자가 하고 싶었던 콘텐츠와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콘텐츠, 사용자가 원하는 콘텐츠가 좀 약간 달랐던 부분을 이때 저희가 굉장히 많이 느꼈었는데요. 하지만 콘텐츠는 다 만들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나오는 콘텐츠는 굉장히 짧게 해서 런칭을 했었고요. 그 결과는 오히려 더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션테라스 HMD 콘텐츠는 레이저한테 매우 특별했던 콘텐츠입니다. 룸 스케일을 처음 사용해서 만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전용 VR룸에서 서비스가 되었고, 또한 4D 이펙트도 처음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드론 촬영으로 인한 360도 VR 이미지가 그렇게 흔한 상황은 아니었는데요. 이때도 360도 VR 배경을 처음으로 사용했었고요. 근데 아쉽게도 레이저는 이 콘텐츠 이후로 2년 정도 동안 HMD 콘텐츠 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그 오션테라스 콘텐츠를 체험하신 분들의 표정을 저희가 일일이 담았던 사진을 모아놓은 거고요. HMD를 쓰셨기 때문에 초상권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공개를 합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3일 동안 서비스하면서 느꼈던 여러 다양한 연령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느낌을 받았고요. 오션테라스 콘텐츠는 다양한 연령대가 체험을 하였고요. 또한 전주콘텐츠진흥원과 협업을 해서 국내 최초로 4D 윈드 이펙트를 사용해서 체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체험할 수 있는 관객 수가 너무 적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콘텐츠 이후로 HMD 콘텐츠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된 이였고요. 키오스크 개발로 전환하게 된 계기가 됐던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보통 모델하우스 오픈 같은 모델하우스가 오픈을 하게 되면 보통 금요일 날에 오픈을 합니다. 금요일 날 오픈을 하게 된 이유가 금요일, 그 다음 토요일, 일요일 3일 동안 거의 모델하우스로 관람하실 수 있는 분들은 거의 모든 인파가 다 몰려서 관람을 하는데요. 그 관람하는 인원들은 몇천 명에서 몇만 명까지도 오게 됩니다. 오션테라스 같은 경우도 워낙 광안리 쪽에 굉장히 위치가 좋았던 분양이었기 때문에 많은 인파가 몰려왔는데, 이 오션테라스 콘텐츠를 3일 동안 경험하신 분들이 400명이 되지 못했습니다. 일단 장비가 일단 하나였던 문제도 있었고요. 장비를 더 늘린다고 하더라도 공간적인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콘텐츠 같은 경우는 저희 레이존도 그렇고 클라이언트도 그렇고 처음 하는 콘텐츠여서 좋은 걸 보여주고 많은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콘텐츠 제작을 했지만 활용면에 있어서는 조금 많이 아쉬웠던 프로젝트였습니다. 하지만 HMD 콘텐츠를 만들면서 몰입감과 체험의 효과는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콘텐츠였고요. 주변 반응들도 굉장히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오션테라스 전체 콘텐츠 같은 경우는 러닝타임이 한 7분 정도가 돼서 전체적으로 보여드리긴 좀 힘들 것 같고요. 이 콘텐츠 아마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시면 전체 풀 나오는 게 있긴 있을 겁니다. 저희가 아마 그때 업로드 해놓은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보여드릴 거는 인상적인 관객 반응의 좀 동영상을 준비했는데요. 그 도움 주셨던 분들은 초상권 보호해서 모자이크 처리를 했고, 여기에 보이는 콘텐츠의 사람들의 반응은 뭐냐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4D 이펙트를 사용했는데 저희 콘텐츠는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오션테라스의 거실에서 시작을 하고요. 거실에서 게임처럼 미션을 제공합니다. 거실 앞에 있는 발코니 그 스위치를 저 컨트롤러 클릭을 딱 하게 되면 발코니 문이 열리면서 바닷바람을 실질적으로 4D로 체험을 할 수 있게 만들어서 그 발코니 문이 열림과 동시에 그 4D 이펙터가 작동을 해서 바람을 맞게 되는데요. 이 HMD 콘텐츠의 최대 장점 중에 하나가 HMD를 쓰고 있기 때문에 시야가 일단 가상 공간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감각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되어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문이 열리면서 바람이 불어올리라고 생각을 안 했었는데 문이 열리면서 실제로 물리적인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체감하는 그 느낌은 한 10배 이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객들 반응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콘텐츠를 만들었던 게 약간 고소공포증을 느낄 수는 있지만 저희가 현장 사진 360도로 찍었던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번외로 그쪽 사진을 보면서 처음에는 화면에 앞에 조그만 스크린으로 화면이 떠 있는데 그 화면에 딱 누르면 전체 360도 화면이 나오면서 밑에 부분이 뻥 뚫려 있는 콘텐츠를 체험하게 만들어 드렸었는데요. 그때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사람들 반응이 좋았었습니다. 지금 한번
그 사람 고객들의 반응을 보시고 굉장히 짧으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문을 열게 되면 이때 4D 이펙트가 작용을 하게 되고요. 해당하는 위치에 가면 사운드도 같이 나오고 이때 해당하는 그 4D 이펙트가 작용을 하면서 물리적인 바람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사람이 직접 이제 바람을 쐬게 되면 집중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요. 이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사람이어서 저희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콘텐츠를 서비스하면서 이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게 뭐 시연해봤던 클라이언트 담당자분들 굉장히 좋아하셨고요. 체험하시는 관객분들도 굉장히 좋게 보셨고 줄이 계속 이어져 있어서 쉴 수 있는 시간도 없는 상태로 굉장히 반응이 좋았었습니다. HMD 버전의 레미안 콘텐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레미안 콘텐츠의 구성은 보시는 바와 같이 구성하였고요. 1단계에서 장비 착용을 하고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튜토리얼 안내로 체험을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3단계에서는 마감재 변경과 공간 이동에 매우 심플한 구조의 콘텐츠였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굉장히 많이 신경 썼던 부분이 UI 쪽이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레미안 콘텐츠는 원래 HMD 버전으로 기획된 콘텐츠가 아니었습니다. 보안 문제로 말씀 못 드리겠지만 키오스크 버전의 프로젝트였고요. 프로젝트 막바지에 있을 때 VIP 초청에 따른 급한 요청으로 급하게 제작된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체험 시간은 최소로 기획 및 제작되었고요. HMD용으로 최적화를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또 렌더러의 선택에 있어서도 포워드와 디포드 사이에서 갈등을 많이 하다가 최종 콘텐츠는 결국 디포드 렌더러로 사용하여서 제작됐습니다. 원래대로라면은 포워드 렌더러를 사용했어야 되는데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포워드 렌더러가 VR용으로 최적화된 렌더러였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테스트를 해봤지만 최적화가 덜 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퀄리티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디포드 렌더러로 결국 최종의 작업을 하였고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디포드 렌더러와 포워드 렌더러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 부분들이 약간 안티알리싱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디포드 렌더러 작업을 하고 안티알리싱 부분 조금 조절을 해서 콘텐츠 개발을 마무리하였고 그 VIP 초청했을 때 그 결과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또한 UI UX도 짧은 시간에 좀 신경을 좀 많이 쓴 프로젝트였습니다. UI는 프로토타입 여러 가지를 테스트해 보았는데요. 초기 기획 시에 일단 1차적으로 클라이언트 측의 요구사항은 체험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컨트롤러를 한 개만 사용하게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네, 한 개를 사용해서 물론 만들 수도 있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HMD 버전에서 한 개만 사용하게 된다면 일단은 모바일로 하는 컨텐츠, 그 다음 룸스케일로 하는 컨텐츠에 대해서 약간 그 체감 효과가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두 개를 사용했을 때 몰입도와 조작감의 차이가 있다는 걸 설득시켜서 최종적으로는 그 담당자분께서 허락을 해주셔서 컨트롤러 두 개를 사용하는 걸로 개발이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결정된 UI는 컨트롤러 두 개를 사용해서 오른쪽 컨트롤러는 단순하게 메뉴를 선택을 하게 되고요. 왼쪽 컨트롤러에 메뉴가 표시되게 하는 기획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프로토타입 보시면 왼쪽에 있는 세 가지 정도가 지금 프로토타입인데요. 크게 큰 차이를 못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맨 왼쪽 하단에 있는 것들을 보시면 뭐 리프레시 아이콘이라든지 나가는 아이콘들이 원형 UI 바깥쪽에 위치하게 돼 있었는데요. 원래는 이렇게 계획을 했다가 다시 위에 올라가서 뭐 세 방향으로 계획을 했다가 뭐 네 방향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결국 오른쪽 컨트롤러로 조작을 한다는 거에 차관을 두어서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선택하는 아이콘들을 오른쪽 하단에 다 배치를 시켰고요. 오른쪽 하단의 아이콘들을 선택하면 해당하는 메인들은 가운데나 아니면 상단에 UI들이 생성되게 만들기는 했습니다. 물론 이게 정말 잘된 UI나 UX나 디자인이 아닐 수는 있겠지만 저희는 짧은 시간 내에 계획을 했고요. 그 결과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또한 키오스크 버전과는 다르게 HMD 버전에서는 튜토리얼이 다른 형식으로 좀 필요했습니다. 아까 앞전에 보셨던 그 오션 테라스 콘텐츠 같은 경우는 시작하기 앞서서 VR에서 그 조작하는 방법에 대한 튜토리얼을 먼저 실행을 했었는데요. 지금 레미안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있는 여지도 없었고 또한 그렇게 시간이 많이 주어지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튜토리얼이 다른 형식으로 필요했는데 결국 아시겠지만 결국 선택한 게 저희가 기존 물리적인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매뉴얼 방식의 텍스트 형태로 제공되는 걸로 선택을 했는데요. 이때도 이 이미지를 시작했을 때 HMD 버전, HMD 앞에다가 뭐 약간 HUD처럼 붙일까 아니면 해당하는 공간에 띄워놓을까 선택을 하다가 해당하는 공간에 표시를 해서 사용자가 직접 읽고 넘어갈 수 있는 방식으로 지원을 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형식으로 튜토리얼로 간단하게
만들어서 적용됐습니다. 다른 예로 말씀드리면 이 레미안 콘텐츠 같은 경우는 영문과 한글 버전이 다 같이 제작이 되었고요. 실질적인 서비스는 VIP가 외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문 버전으로 제공이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완성된 콘텐츠 체험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지루하실 것 같아서 되게 짧게 편집을 했습니다. 짧게 편집을 해서 금방금방 지나가게 되는데요. 주의 깊게 보실 게 일단은 뭐 UI 부분도 봐주시면 좋고요. 초반에 튜토리얼 부분이 텍스트로 떠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작업하신 부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디퍼드 렌더러와 포워드 렌더의 차이점이 약간 텍스트가 들어갔을 때 텍스트의 선명도라든지 그런 것들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지금 디퍼드로 했는데도 어느 정도 텍스트에 대한 그 선명도를 좀 살려서 사용자가 이용하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게 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중에 보시게 될 동영상에서 배경 같은 경우도 실적으로 이 현재 이 여기가 지어질 곳에 대한 주변 환경을 360도 VR로 촬영을 해서 실제하고 똑같은 경험을 제공을 시켰습니다. 참고로 퀄리티는 조금 떨어지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었고요. 시작하기 눌러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튜토리얼이 나와서 직접 읽고 다음 눌러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뉴를 선택을 해서 오른쪽 컨트롤러 선택을 하고요. 재질을 바꾸고 이동도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들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각 재질들을 직접적으로 변경을 해서 변경하는 모습들도 보실 수가 있고 기본 키맵에 의해서 공간 이동도 할 수 있게 콘텐츠가 제작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에 보이는 환경은 실질적인 환경이고요. 이렇게 해서 콘텐츠가 제작이 되었고요. 지금 프로젝트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레이저는 많은 클라이언트와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고요. 또한 좋은 파트너들과도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왼쪽이 주로 클라이언트가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그 클라이언트와 작업을 한 그 브랜드, 주거 쪽에 대한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표시되어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현재 건축 CG 작업을 하고 있는 건축 CG 회사입니다. 레이저는 기존 건축 CG 회사들과 협업을 통해서 같이 상생하고 있고요. 서로 도움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여기 표시되어 있는 건축 CG 회사들도 지금 현재 언리얼로 건축 콘텐츠 제작을 준비하고 계신 회사들입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회사들뿐만 아니라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레이저는 여기 계신 분들보다 단 반박자만 빠르게 언리얼로 건축 콘텐츠를 개발하고 서비스하고 있을 뿐이고요. 이번 언리얼 빌드 건축 2019 세미나를 통해서 더욱 많은 분들이 합류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건축 CG를 하시던 분들이 또 시각화 방법으로 언리얼 엔진을 채택하셔서 리얼타임 시각화에 들어오시는 것을 환영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축 분야에서 풀어야 할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언리얼로 콘텐츠 제작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해결할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것들은 제작 기간에 대한 사후 간의 협의 및 조율이 좀 필요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레이전 직원들이 대부분 건축 CG 기반으로 해서 오다 보니까 대부분 저희가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기존 건축 분양 CG를 하던 파이프라인에 약간 얹혀지거나 아니면 수주전을 하던 건축 CG 파이프라인에 저희가 올려지다 보니까 저희가 작업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이라든지 또 제공받아야 되는 제대로 된 데이터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작 업체만의 파이프라인 변경이 아니라 협력사 간의 변화도 일어나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저희가 건축 분야에서 만드는 건축 콘텐츠는 클라이언트와 또 개발자와 또 사용자가 같이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여기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들은 에픽게임즈에서 요즘 건축 특화기술 지원 및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지원이 있으면 좋겠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국은 어느 누군가 혼자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컨텐츠를 개발하는 개발자만이 혼자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오신 여러 관계자들이 다 같이 한번 모여서 상의하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에픽게임즈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자리가 많이 마련되어서 건축 분야의 언리얼로 제작된 VR 콘텐츠가 풍성해지고 많은 활성화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시각화에서 핵심은 리얼타임입니다. 더구나 또 리얼타임의 최전선에 있는 언리얼 엔진 개발사인 에픽게임즈에 앞으로도 많은 지원을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